광복 70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모두가 흥에 겨웠던 그날. 일본에선 사쿠라지마가 불을 뿜었습니다. 한 달 뒤 구마모토현 아소산에서도 대형 분화가 시작됐습니다. 분화 경계 3단계. 일본의 화산 분화 경계 레벨이 도입된 후 최고 수준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화산들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면서 대재앙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잦아지면서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화산들은 안전한 걸까요? 우리나라 주변에 사실 언제든지 분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활화산들은 충분히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例えば鉄砲の例えで言うと弾丸は弾は込められているって意味です。だから弾が込められている。と問題はあとは引き金が引かれるかどうかっていう問題ね。 2011년 3월 일본 동북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지진. 일본의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 동일본 대지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잇따라 들이닥친 거대한 쓰나미. 혼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날 겨를도 없이 일본 남부 큐슈에 신모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그리고 2014년 한동안 잠잠하던 일본의 화산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타케산이 폭발한 겁니다. 일본의 110개 활화산 가운데 후지산에 이어 가장 높은 산, 온타케의 폭발은 연쇄적인 화산 분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망자만 모두 57명, 전후 일본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산 참사였습니다.砂利みたいな石がもう上からもう氷みたいに降ってきてもう呼吸ができないのでみんなもタオルとか 24시간 분화 감시 대상이던 온타케는 그 어떤 분화 징후도 없었는데요. 단풍놀이로 설레던 주말은 잿빛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일본 화산학자들이 그 화산 관측을 굉장히 온다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지진계에도 굉장히 많은 기를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렇게 관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예측을 못했느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주요 판들이 서로 움직이다가 만나는 지점. 이곳에서 전 세계 지진과 화산의 90%가 발생합니다. 화산대로 둘러싸인 이른바 불의 고리입니다. 그렇다면 불의 고리에서 지진과 화산이 잦은 이유는 뭘까요? 판들은 1년에 2-3cm씩 움직이는데 무거운 해양판이 가벼운 대륙판 아래로 밀려 들어갑니다. 대륙판이 쌓인 에너지를 못 이기고 제자리로 돌아갈 때 지진이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막대한 에너지가 마그마를 자극해 화산이 분화하는 겁니다.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한 불의 고리. 문제는 한반도도 안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센다이. 쓰나미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때의 악몽을 지우기란 쉽질 않습니다. 대지진 후에도 여전히 센다이에 남은 화산 학자를 찾아갔습니다. はじめましてどうもはじめまして私は博物経済すること 도호쿠대학의 다니고치 히로마스 교수입니다. まあどうぞ 요즘 그의 최대 관심사는 동일본 대지진. だからしかもそれ買ったばっかしの車で 당시 쓰나미 피해가 그토록 컸던 이유를 밝히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かかったねここはだから塩釜市の中でもこれは東松島市隣の町ですねそこにおける犠牲者を調査したんですよここで67名死んでとそれを見てるとここでうんと多いんだけどここはすごく少ない 다니고치 교수가 동일본 대지진을 연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백두산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백두산 분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2011年の東日本大震災大地震の時にこれは中国の観測結果があって明らかに白頭山の地下でもその広域的な横略場が変化して圧縮の横略場から引っ張りの横略場に変化してよりマグマが発生しやすい噴火が起きやすいねそういうような力のかかり具合に変わったんですこれも分かってるんですよ 실제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에너지는 지구를 5바퀴나 돌았을 만큼 엄청났습니다. 백두산이 영향을 받았을 거란 다니고치 교수의 말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헌을 분석해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백두산이 분화한 정황까지 제시합니다. 이를 토대로 다니고치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았다면 2034년까지 백두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99%라는 수치를 내놨습니다. 한반도의 화산, 백두산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日本でその地震活動だとか火山活動が活発な時には少なくとも朝鮮でもまああんまり明確とは言わんけどもやはり活発になる傾向っていうのはあるで多分それは中国でも同じであっただろうつまり東アジア全体でもってねやはりそういう地震や噴火活動が活発な時期というのはどうも共通してあるみたい 국내 백두산 연구자 가운데 한 명인 윤성효 교수. 강의에서도 백두산은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특히 지난 91년부터 20년 넘게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 계속 연구 중입니다. 2001년, 2002년도 6월 말부터 지진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발생 안 하면 지진계가 그냥 이렇게만 흔들립니다. 이렇게 쭉. 그다음에 한 바퀴 돌면 그 위에 줄, 그다음에 그 위에 줄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많은 지진이 발생했다. 천지 화산 관측소에 있는 과학자들이 백두산에서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점점 높아져가는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 취재진은 윤성효 교수와 함께 직접 백두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10월의 장대폭포는 벌써 눈에 뒤덮였습니다. 10년 전 연간 방문객 수 35만 명에 불과했던 백두산은 지금은 연간 200만 명이 찾는 인기 관광지가 됐습니다. 70도가 넘는 뜨거운 온천수는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인기 코스입니다.
백두산의 인기는 관광객에 국한되지 않는데요. 분화 징후가 늘어나면서 이를 관찰하고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의 발걸음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최근엔 백두산의 헬륨 동위원소 농도가 일반 대기보다 7배나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온천수의 온도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가스하고 온천수를 채집을 해서 합병에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 또 가지고 와서 성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화 징후는 헬륨 농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76.4도에서 6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온천수는 백두산의 유명세를 더해주는 1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온천수의 온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실제로 1990년대만 해도 섭씨 69도던 것이 최근 80도 이상까지 오르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두산 밑에 마그마로부터 지열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온천수의 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가 돼야 됩니다. 감소가 돼야 되는데 제가 1991년도에 처음으로 측정했을 때 67도였는데 그 온도가 해마다 증가해서 작년에 83도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온천수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마그마 어떤 여론이 다가온다고 보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의 분화 징후를 찾는 건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백두산 곳곳에는 숲을 이룰 정도로 고사목들이 무성합니다. 문제는 나무가 죽은 이유입니다. 병해충이나 오염 증세가 없어 급격히 증가한 화산가스가 원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말 대분화에 대한 예고인 걸까요? 백두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분화에 대한 두려운 기색은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1000년 전의 백두산 분화를 그저 옛날 옛적 이야기로 여긴다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백두산 분화를 본 이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해발 20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화구 호수 천지. 오래전 대폭발의 통로였을 분화구는 미세한 파동조차 없습니다. 백두산에 대폭발이 있었던 건 약 1000년 전. 만년 이내 지구상에서 분화한 화산 중 가장 강력했던 폭발로 꼽힙니다. 이 폭발로 3,500m였던 백두산의 정상부 800여 미터가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마그마와 가스로 이뤄진 거대한 폭발 기둥은 순식간에 20km 이상 치솟아 성층권까지 도달했습니다. 분화로 발생한 막대한 화산재는 백두산 주변에 최고 7-80m까지 쌓였고 바다 건너 일본까지 날아가 무려 5cm 두께의 화산재 층을 이뤘습니다. 백두산이 다시 폭발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백두산 분화를 가정해 화산재 분출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일본으로 날아가지만 특이 기상을 만날 경우 북동풍을 타고 남한 전역에 뿌려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 백두산 대폭발의 흔적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백두산 중심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탄화목지대. 천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의 분화 흔적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검게 타버린 숯덩이들은 분화 당시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말해줍니다. 부석과 화산재가 섞여 있는 이것이 뜨거운 상태로 고온에서 700도에서 500도 정도의 온도로 시속 300에서 한 200km의 속도로
백두산 전 사면을 덮어버린 것이죠. 이후 백두산은 활동을 멈추고 휴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을 더 이상 휴화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지질학계에선 화산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등장했습니다. 만년을 기준으로 만년인의 분출한 경험이나 기록이 있으면 활화산 또는 생화산, 없으면 사화산으로 분류합니다. 휴화산의 개념이 사라진 겁니다. 백두산은 활화산입니다. 심지어 100년 전에도 분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별안간 폭발하는 소리가 나자 공중에서 차바퀴만큼 큰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수면 위에서 수많은 불꽃이 나처럼 환하게 밝게 보였다. 특히 백두산이 위험한 건 깊고 아름다운 호수, 천지 때문입니다. 맨 바깥쪽에 아주 높은 부분, 저기가 이제 천지를 가득 메운 25톤의 물 때문에 2750 이전보다 더 크고 거센 폭발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네, 장군봉. 이 물이 올라오는 마그마와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팝콘을 튀기듯이 1000도씨 정도 되는 마그마가 평균 온도 7도 정도의 차가운 천지 물과 만나게 되면은 폭발적인 분화를 하면서 마그마는 팝콘과 같이 튀겨져서 부석으로 변하면서 아주 막대한 화산재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뜨거운 마그마와 차가운 물이 만나는 건 마치 끓는 기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데요. 마그마와 접촉한 물은 수증기로 변하면서 1000배 이상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화산의 파괴력도 커지는데요. 물의 양이 많을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백두산 폭발로 천지의 물이 넘쳤을 경우입니다. 일대에 대홍수가 일어나고 물과 화산재가 뒤섞인 화산 이류가 주변을 초토화시킵니다. 더 큰 위협은 백두산 북동쪽 100km 지점에 건설 중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심각한 원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 있는 장소에 화산재가 비처럼 내리게 되겠죠. 그 화산재가 낙하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덮게 되는데 1000년 전에 천지 칼데라가 형성될 정도의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적어도 리터 지진 규모 6 내지 7의 강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100km 가까이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빛나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화산섬입니다. 얕은 바다에서의 화산 분화로 탄생한 제주도의 현재 나이는 180만 년. 이후에도 분화가 80여 차례 계속돼 오늘날 한라산과 360여 개의 오름들이 생겼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분화를 멈췄을까요? 낮아지는 게 멀어질수록 이제 쇠설물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수월봉 정상부가 한 뭐 70여 미터 정도 두께로 지금 응양이 쌓여 있고, 이게 이제 북쪽이나 남쪽으로 가면서 이제 두께가 쭉 이제 얇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분화구에 그래도 가장 가까이 쌓인 응회암부터 뭐 1km 이상 멀리 떨어진 그 지역에 쌓인 응회암까지 그 응회암층이 그냥 이렇게 바닷가를 따라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한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응해암층. 수월봉의 응해암층 두께가 수십 미터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일대에서 강력하고 거대한
화산 분출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서 사람들이 가서 뭐 잘게 부스러진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 층층이 이런 데 층상에 이런 그 층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이 화산재가 쌓이고 나서 이게 단단하게 돌로 이제 굳을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손으로 띄면 이게 이제 잘게 부스러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뭉개면은 다 이렇게 모래알갱이처럼 다 이제 부스러지거든요. 제주도의 화산 활동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는 뭐 수천 년 또는 뭐 만년, 2만 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어제와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아주 최근까지도 제주도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서에 기록된 가장 최근 분화는 언제일까요? 신증 동국여지 승남은 서기 1002년과 1007년에 화산 분출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정확한 분화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최근까지도 화산 활동이 있었던 겁니다. 수월봉은 물에서 탄생한 화산입니다. 18,000년 전 마그마와 물의 충돌로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분출물이 쌓여 지금의 수월봉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분화구는 무너져 내려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남은 일부가 지금의 수월봉과 차기도 정도입니다. 분화구 자리는 이제 검푸른 바닷물로 채워졌습니다. 수월봉의 화산 활동이 멈춘 게 아니라면 언제 저 물속에서 또다시 수중 분화가 일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분화구가 사라져 수월봉 전체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수월봉은 화산 쇠설암의 퇴적 구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입니다. 수월봉에 겹겹이 쌓인 화산재가 그간의 시간을 말해줍니다. 과연 수월봉이 다시 깨어날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설령 분화한다 해도 폭발적인 분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전조 증상이 없다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제주도 같은 그 현무암질 마그마로 이루어진 화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멘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뭐 중간에서 그냥 그 멈추는 과정 없이 바로 올라와서 분출하기 때문에 거의 뭐 뭔가 물론 이제 분출 직전에 하루 이틀 뭐 2, 3일 정도 뭐 지진이 좀 일어난다든가 하겠지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가장 최근에 분화한 화산은 어딜까요? 가파도와 마라도를 품고 있는 송악산입니다. 송악산이 분출한 건 불과 약 3,700년 전, 지질학적으로는 어제와도 같습니다. 뭐 몇억 년, 뭐 몇천만 년 막 그냥 이런 지질 시대를 다루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형성 시기가 몇천 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 너무 좀 믿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젊어가지고. 화산이 젊다는 건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뭐 3,700년 전에 분출한 화산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는 그 제주도의 화산 활동이 아주 최근까지 일어났다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여간 뭐 송악산뿐만이 아니고 뭐 일출봉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연대 측정하지 못한 데 수많은 그런 오름들이 있는데 아마 상당수의 오름들이 뭐 최근에 일어난 그런 그 화산 활동으로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도는 지금도 뭐 살아있는 화산으로 보는 게 합당하고 또 향후에 뭔가 어떤 화산 분출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살아있는 화산입니다. 심지어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활화산을 제외하곤 가장 최근까지 분화한 화산입니다. 수많은 오름들 가운데 제대로 연대가 측정된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제주도 화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여간 화산이라고 하는 게 지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또 지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이해하고 또 환경을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하려면은 이런 화산에 대한 이렇게 기초적인 연구는 그냥 꾸준히 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분화하지 않는 사화산으로 알려진 화산섬 울릉도. 하지만 최근 울릉도가 백두산만큼 화산 활동이 활발했고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은 울릉도 화산의 실체를 알기 위해 젊은 화산학자와 동행했습니다. 길도 없는 산을 오른 지도 2시간. 분화 시기를 밝힐 장소는 아직입니다. 새로운 단서라도 하나 나타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프레시하다. 오늘 가져가야겠네. 그간 화산 연구의 불모지였던 울릉도. 근데 막상 그 분화 중심지였던 이 나리 분지 내에서의 어떤 화산 재층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이게 가장 중심지부터 연구하기 마련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 곳부터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리 분지 안으로 들어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밖에서 연구를 했을 때, 분지 밖에서요, 칼데라 밖에서 연구를 했을 때 이제 알지 못했던, 알아낼 수 없었던 그 고해상도의 화산 기록이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산학자에겐 비밀의 정원 같은 이곳에서 뜻밖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릉도가 2만 년 동안 무려 5차례나 분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까지도 분화 기록이 있는 백두산과 달리 수천 년간 잠들었던 울릉도는 어떨까요? 최근 2만 년의 분화 기록을 보존한 화산재층이 그 단서입니다. 죽인다. (4,000년) 그거보다 더 젊으면 또 다른 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수백만 년 전부터의 어떤 화산 활동으로 바닷속에서부터 울릉도가 점점 자라나면서 육상으로 결국엔 노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최근에 약 한 수만 년 전부터는 그 화산 분화 스타일이 이렇게 용암을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 폭발적인 분화로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울릉도의 마지막 분화가 있었던 건 불과 4,000년 전후입니다. 물과 마그마가 접촉해 발생한 폭발성 수성 분화 이후 거듭된 폭발로 분화구가 붕괴됐는데요. 이후 2만 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4차례나 더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동해바다 최후의 화산 울릉도. 저 깊은 수심 속에 큰 몸체를 감춘 채 언제 다시 포효할지 모를 젊은 화산입니다. 화산 폭발은 울릉도의 모습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꿔놨습니다. 울릉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파른 절벽들에서 수천 년 간격으로 일어난 분화가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듯 고요한 줄 알았던 울릉도. 사실은 활발히 움직이는 활화산인 겁니다. 다시 말해 다시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현재 울릉도의 땅속 1km 지점의 온도는 약 100도씨 정도. 지열의 평균 온도가 1km당 20도 정도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도씨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높이는 약 3,000m 가까이 되는 굉장히 높은 화산이고 그 하부 2,000m 정도는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물에 의한 냉각 효과가 굉장히 클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아직도 식지 않은 내부 열원이 존재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과 제주도에 이어 울릉도 또한 엄연히 살아있는 활화산입니다. 더욱이 울릉도는 과거의 백두산과 같이 강력한 폭발성 분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아있는 화산들, 우리가 긴장을 늦춰선 안 될 이유입니다. 국내 지질 환경을 연구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이 본격적으로 화산 연구를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지각 활동 중에서도 지진 연구 쪽 비중이 훨씬 높았는데요. 지진종합상황실은 24시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해외 관측소 15곳의 데이터까지 실시간 전송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림이네요. 네, 한림이고 여기 이제 저기 제일 관측소. 일본은 어떤 그 피해가 우려되는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5초 이내에 그 상황이 전파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났을 때 신속한 상황 전파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최근 5, 6년 동안 계속 수행을 해서 올해부터 피해가 우려되는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났을 때 1분 이내에 상황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원의 최대 화두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의 과거 분화 기록을 밝히기 위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화산 분화 시기를 알아내는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연구 방법입니다. 타나목에서 채취한 탄소는 나무가 죽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경과된 시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백두산의 분화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백두산의 분화 시기는 939년, 학계에서 제시한 940년에서 946년 사이의 시간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그것을 측정하다 보면은 사실은 추가로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화산이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분출을 했던 경우는 그 정확한 그 분출 간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화산의 분출 주기를 도출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이 화산이 언제 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최근에 언제 폭발했는지 등등에 대한 그 보다 좀 나아간 데이터를 얻는 데 활용이 됩니다. 백두산의 분화 시기를 알아내는 건 연구의 시작일 뿐입니다. 백두산이란 화산을 본격적으로 알기 위해선 다양하고도 심층적인 연구가 수반됩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의 이윤수 박사는 최근 중국과 손잡고 백두산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북한도 이번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과 북한이 참여하면 공동 연구팀은 동북아 최대의 지질학 연구체를 이루게 됩니다. 연구팀의 최종 목표는 바로 마그마, 백두산 화산의 생생한 증거를 찾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황해 쪽은 이제 또 주목하고 지하 마그마계에는 지상에서 관측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백두산 지하의 마그마 방은 모두 4개로 추정되는데 가장 가까운 마그마 방이 지하 7km에 있습니다. 마그마 시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면서도 상당히 위험해 어디를 시추할 건지 결정하는 데만도 3년이 걸립니다. 한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팀이 구성된 것도 바로 우리가 겉에서만 이렇게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겉에서 이 화산 분화를 일으키는 이 마그마 이 가까이 우리가 시추를 해서 시추도 하고 이제 몇 곳에서 시추를 해가지고 그 또 브랜치를 또 가지들을 또 내서 거기에 적재적소의 그러한 장비들 물리 탐사 장비들을 우리가 심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관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그마가 어떻게 거동하고 있는가. 지각판의 충돌로 생겨난 섬나라 일본.
지진과 화산이 잦은 지질학적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일찌감치 해양지각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인 잠스텍이 바로 그 본산인데요. 지구 환경 전반을 연구하던 잠스텍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地震この間の 3.11 の地震でもありますように海からの地震とかそれからそれに伴っての津波といったものに対しての、きちんとしたそのメカニズムの解明とそれをどういうふうに今後その防災面で役立てていくかということの研究をしています。 해양학자들에겐 꿈과 같은 바닷속 6,500m까지 탐사할 수 있는 심해 잠수정. 잠스텍의 규모를 한눈에 짐작케 합니다. 이 밖에 대형 연구 선박만 8척이나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집약된 결정체가 바로 치큐호입니다. 치큐호는 지질학적 운명을 극복하고 지구 환경을 폭넓게 이해하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실은 연구선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지각 활동들은 지진과 화산 피해에 국경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각 활동에 대한 연구를 해당 국가에만 국한시키는 건 무의미합니다. 치큐호 탐사 활동에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Usually 180 people working for the operation. About 50 people for the ship operation. Then another 50 people working for the drilling. And another 50 is the scientists and the science supporters, then 50. Then plus about 30 persons from the outside company to support in our operation. 치큐호의 기본 목적은 해저 깊은 곳의 지각을 시추하는 겁니다. 실제로 2013년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단층을 직접 시추해 당시 20m 높이로 덮친 초대형 쓰나미의 원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기 힘든 지구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다가가는 게 바로 치큐호의 중요 임무입니다. 치큐호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우리 돈 약 6천억 원. 일본이 치큐호에 막대한 비용을 쏟는 건 지각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지진이나 화산으로부터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目標としては3つの大きな科学目標があります。1つ目はまだ人類は到達していないマントルまで掘削をしてサンプルを取得するということが1つ目。2つ目は地震発生帯の地震断層まで掘るということが2つ目。3つ目は地下生命圏の探査をするというのがあります。でこれまで地震発生帯の掘削は南海トラフそれから東北の沖合で掘削をしました。 치큐호의 최종 목표는 지구의 중심인 멘틀입니다. 멘틀을 알 수 있다면 다음에 찾아올 재난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치큐호는 지금도 바다 깊은 곳을 향해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치큐호의 임무가 지각 내부를 시추하는 거라면 채취한 토양을 분석하는 건 연구자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는 약 8km 구간을 시추한 게 가장 큰 성과인데요. 채취한 토양을 분석해 지각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지각 활동의 원인을 규명합니다. 지상에는 국경이 있지만 지각 내부의 세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과 학문적 배경을 초월한 공동 연구로 지큐호의 과학자들은 오늘도 지구의 비밀을 풀기 위해 몰두하고 있습니다. 違う方が同じ地域のそのサンプルでデータを解析す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非常に多くのことが分かる。でこれによってその場所では何が起こりつつあってこれから何が起こるの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非常にいろんな視点からですね研究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初めてその場所とは一体何なのかということが総合的に理解できるという、そういう研究プロジェクトなんです。ですのでいろんな多くの国の方、いろんな違う研究背景を持つ方が集まって、そしてある場所で研究をする、掘削をするということが大変重要であるという、そういう研究プロジェクトになっています。 일본에서도 유독 분화가 잦은 가고시마 현의 사쿠라지마. 최근 분화는 한반도까지 긴장시켰는데요. 광복 70년의 경사를 치르던 8월 15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가고시마에선 정작 긴장된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잦은 분화로 인한 난리를 반복하는데도 인구 60만의 거대 도시가 화산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私は全然怖いんですけど、そうですね。やっぱり大きい爆発があると空振って言って振動が結構来るんですけど、で窓ガラスとかもこうガタガタって揺れたりとかもするんですけど、まあ多分県民の方はまあ普通だなっていう感じで、今日も爆発したなっていう感じで、多分そこまでは驚いてないと思いますね。はい。 사쿠라지마는 지난해에만 700번 넘게 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화산을 직접 보겠다는 세계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쿠라지마는 유명 관광지가 됐습니다. 사쿠라지마가 관광지로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체계적인 방제 시설을 갖춘 덕분입니다. 지진계는 물론 화산 감시 CCTV와 마그마가 흘러갈 길까지 터놨습니다. 사쿠라지마를 찾은 관광객들은 방제시설의 안전한 보호 속에 두려움이나 공포감 없이 화산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쿠라지마에서 화산은 일상일 뿐입니다. こちらはですね、これもリアルタイムで観測している機械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3つが地震計ですね。桜島の違うところに置かれている地震計、その3つを取り出したものです。これもリアルタイムで、縦軸が時刻、横軸が秒ですね。それからこの右下のグラフ、これもリアルタイムで動いていますが、これは空気振動、爆発した時に空気が振動します。 화산 분화가 일상인 사쿠라지마에서 화산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정도인데요. 결코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지질학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공포심 대신 체계적인 대응책을 선택한 겁니다. まあそういう大噴火の時はさすがに住民の皆さんみんな逃げ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ね。でその後もたくさん今なおたくさん、ちっちゃな噴火ですけれども噴火を繰り返していまして、今起きている噴火はそう逃げるほどのこと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今でも地球が生きているなっていうことがよくわかる島です。はい。 화산 활동이 잦은 일본은 체계적인 화산 방제 시스템뿐 아니라 갑작스런 분화를 대비한 대피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의 대피 소만도 30개가 넘습니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는 피난항도 섬 곳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숙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해
다가올 재난에 대한 공포심을 잠재웁니다.爆発を教訓にいたしまして1月12日に全島で爆発訓練はしてます。ですから私たちは爆発した時の備えとしてどこに逃げたらいい、何を持っていったらいいというのは常に教訓として持ってますので、玄関には必ずヘルメットも準備してありますし。 어린아이들이 등하교 때 항상 착용하는 노란 안전모도 이젠 낯설지 않은 사쿠라지마의 일상입니다. 가혹한 운명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쿠라지마는 더 이상 화산이 두렵지 않습니다. 화산의 열기가 땅끝부터 타고 오르는 또 다른 화산 도시 운젠. 연기 속을 달려 도착한 곳은 1991년 9월에 시간이 멈춰버린 한 폐교입니다. 시간을 멈추게 한 건 화산 분화였는데요. 200년 만의 분화를 예측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경험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 무방비 상태였던 운젠 주민들은 이전의 삶을 고스란히 화산재 속에 묻어야 했습니다. 보존된 폐교는 화산 참사를 교훈 삼으려는 운젠 주민들의 뼈아픈 의지입니다. やはり当時のですねこの災害をですね後世後々までに伝えようというのでですね一つのその伝承の場としてのですね保存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この南島原市がこれを保存するようになったわけですね。これは島原市も私の記念館も一緒です。後世にその災害を伝えようということで残されております。 1991년 9월 운젠 분화의 시작은 두 줄 연기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대형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200년 만의 분화는 그렇게 200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당시의 분화 상황을 영상으로 남긴 카메라맨도 화산학자 부부도 모두 화마 속에 사라졌습니다. 고온의 화쇄류가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고 금속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재난을 넘어선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It's a terrible disaster, actually. There are many volcanoes in Kamchatka, for example. So we try to study this. 운젠은 20여 년 전 화산 참사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검은 잿더미 속에 파묻혀버린 그 순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운젠 주민들뿐 아니라 화산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화산은 언제고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런 분화는 큰 피해를 준다는 경고를 하기 위함이죠. 麓に住んでないもんだからなんか他人事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熊本から来たんですね。フェリーで乗って30分で着く場所でこんな風に家が埋まったりとかするような大きなね爆発が起きた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不思議で、もう今ここ 일본 지오파크 전국대회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지오파크 협의회가 결성된 건 10여 년 전, 전국대회로 이어진 건 이번이 6회째입니다. 지형적 특성을 관광 명소로 또 교육과 방제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지구과학 교과서인 셈이죠. 土砂が雨水と一緒に流れてきて人の家を襲う、そういう噴火を引き起こした石を皆さんは貼り付けたってことになるんですね。
지구 환경을 이해하고 꾸준히 알아가는 노력이 바로 지오파크의 역할이자 목표입니다. 다가올 자연 재해나 재난에 대해 담담하게 맞설 힘이 돼줍니다. ジオパークは地球活動遺産、地球の生み出したものを今の人たちは利用して生きています。で、今の人たちはそれを意識してません。利用はしてるけど意識しない。それを意識しながら地域の魅力、自分の生まれ育ったところはどういうところなのか知ることによって地域の魅力を自分自身で分かる。で、それをいろんな生活に生かしていこうというのがジオパークだと思います。 한국과 중국, 일본을 대표하는 지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공동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막상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백두산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단 폭발하면 한국과 중국, 일본, 나아가 전 지구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所以这就是当前我们面临的人类现在面临的新的挑战，就是全球的环境在变化，这就是我们说的全球变化。而这个全球变化必须全球合作才能研究。 우린 단 한 번도 화산 분화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에 있어 화산 분화는 그만큼 낯선 재앙입니다. 화산에 대한 연구도 화산에 대비한 준비도 사실 충분치를 못합니다. 화산을 마냥 모른 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이어지는 지구 곳곳의 화산 분화에 우린 주목해야만 합니다. 한반도의 화산들은 살아있습니다. 언제일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살아있는 한 화산은 반드시 터진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많다 적다 이것은 우리한테 무의미합니다. 일단 일어나면은 그때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